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2022학년도 11월 전국 학력평가 고1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한창 공부 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지금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하고 기말고사를 대비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어제는 그래도 우리 전국 모의고사 본다고 해서 고생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혹시나 나는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나중에 보겠다 라는 친구들은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꼭 챙겨 본 다음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딱 배우고 1년 쉬었다가 고3 때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은 좀 채워놓고 고2 학력평가도 나중에 되면은 오답 정도는 체크하는 해설 강의 본 다음에 고3으로 넘어가면은 고3 때 좀 수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나오잖아요. 광개토대왕 릉비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가의 왕인 광개토대왕이니까 이 가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 거냐면은 우리 고구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고구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상국이라고 하는데 소처럼 덩치가 컸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신라 지증왕이었죠. 신라 지증왕. 그래서 오늘날 울릉도에 해당하는 우상국을 복속했고, 정복. 삼별초를 조직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누구예요? 최우대죠. 최우대. 그래서 선생님하고 내신을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보니까 현장의 애들이 다 만점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최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 성종이죠. 성종. 선생님의 내신 강의가 인강 중에서 제일 디테일하고 제일 최신 버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체계적이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뭐 나오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시험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다루는 강의랑 교재는 제 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거 고구려 장수왕이고, 정답 4번이네요. 고구려 장수왕.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라고 하는데, 육조직계제는 조선시대 태종하고, 그 다음에 제실시한 사람은 세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될 것이고요. 4번입니다. 4번. 됐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문제가 잘못 들어갔죠. 가 왕조가 아니고, 맞나요? 맞네요. 자, 나는 가의 승려 진울입니다 라고 합니다. 가의 승려 진울. 진울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고려시대의 승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울은 어떻게 암기 팁을 잡았냐면은 지읒시읒으로 잡았어요. 진울이니까 수선사 결사고, 수행 방법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데 점수할 때 지읒시읒, 정해쌍수, 지읒시읒 잡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를 묻는 문제니까 가볼게요. 한성순보라고 하는데,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문으로서 근대 시기에 발현되잖아요. 1880년대. 삼국유사 고려시대 승려 일현이 있었습니다. 정답이라 부르고요.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겁니다. 정조.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데, 이 왕호 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였습니다. 해초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타, 자장의 건의였잖아요. 신라시대 자장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됐죠? 선덕여왕.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신라하고 통일신라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헷갈린대요. 근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 그 역사 속에는 통일신라라는 말이 없고
신라라는 큰 범주 안에 통일신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고등교과에서는 통일신라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통일 이전의 신라하고 통일 이후의 신라를 구분하고자 해서 통일신라라고 임의로 지은 것이 역사 속에는 통일신라도 결국에는 신라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4번 선택지도 그 교과서대로 따지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해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신라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주자감 나왔어요. 주자감 나왔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문왕의 딸들이다 라고 해서 발해. 그래서 정혜공주가 있었고 정효공주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주자감은 발해의 국립대학이니까 이 국가는 발해입니다. 됐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발해 찾아야 되고요. 가볼게요. 삼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신라. 대조영이 건국하였습니다. 고구려 출신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족을 규합해서 만든 나라가 발해였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8도로 나눈 것은 조선이었죠. 그러면 발해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발해는 5경 15부 62주였죠. 5경 15부 62주로 나눴습니다. 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금강가야를 병합했습니다. 금법대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라 법풍왕이다 라고 배웠었고, 도병마사라는 것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다.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때 주가식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주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오마이갓, 남한산성. 그래서 삼전도에 나가가지고 항복하였습니다. 삼전도의 구력이었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3번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박으라 해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삼전도의 구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런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섬으로 런하려고 했지만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됐죠? 병자호란이네요. 가볼게요. 여기 나오네. 정답은 1번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병자호란 때 머리에서 피가 흘러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보다 저 청나라를 정벌해버리겠다라는 북벌론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무신정변 정계과정이라고 하는데 뭐야, 이것은 고려시대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간도참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20년대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청산리 전투에서도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하면서 간도 지역에 있는 성인 남성들을 학살했고요. 팔만대장경은 누구를 막아달라는, 몽골을 막아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나무 목판에 새겼어. 근데 이 나무 목판의 숫자가 8만 장이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 불리고, 임술농민 봉기의 배경이 삼정의 문란이었잖아요. 3가지 세금제도가 문란했는데 이 봉기의 결과가 뭐다? 삼정을 곧 바로 잡는 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삼정 이정청이 설치됩니다. 됐죠? 정답은 1번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쌍기가 나왔네요. 이 쌍기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 왔는데 어떠한 왕에게 과거제를 시행하려고 건의를 했습니까? 고려 광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국왕 같은 경우에는 고려 광종이다. 고려 광종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 정책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노비안건법이 있을 건데 볼까요? 오케이, 노비안건법 3번 여기 있을 것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거 한글이잖아요. 조선시대 세종. 됐죠? 이 훈민정음 창제하였다를 갖다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올해 1학기 때였습니다. 1학기 때 현장에서 훈민정음 다 알죠? 라고 하니까 다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진짜 조용히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훈민정음이 뭔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요. 라고 하니까 아, 이러면서 스스로 뭐라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매국노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죠? 예. 매국노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이 훈민정음이라는 그 단어를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간파천을 단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야, 이것은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되니까 당시 왕이 누구였어요? 명성황후의 남편이자 우리나라의 왕, 조선시대 고종이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런한 것이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습니까? 고려시대 공민왕이고요. 22담로 정말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지방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누구예요? 백제무령왕.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3번 됐죠?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뭐야,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왔고 광성보에서 어제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으로 와가지고 수교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당시 흥선대원군은 프랑스한테 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세력하고 친하게 안 지낼래 라고 하니까 미국에 그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내려가지고 민가를 약탈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웠고 그 결과 신미양요였죠. 그러면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5번 여기 있고 5번 호포제라고 하는데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죠. 그래서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것이고, 별무반이라고 하는데 별무반은 윤관이었습니다. 이 윤관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별무반이 조직되었고, 인조반정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 때 일어나죠. 이 광해군이 어떤 걸 해서요? 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한테 손 내밀었다. 중립 외교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강희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형제를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 윤리를 어긴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래서 형제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저버렸다라고 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고요. 전민변정도강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공민왕 때였습니다. 신돈이라는 승려를 갖다가 책임자로 앉혔죠. 정답은 5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조약에 대한 반발하여 일어난 움직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대한제국의 앞날이 우려된다. 뭐야,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했다. 강요했네. 그래서 보니까 뭐 대신들이 체결에 반대했지만 뭐야, 이완용, 박채순, 을사오적들이 이제 찬동하였고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겼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것은 외교권이 박탈되었던 을사년의 강제늑 체결된 약속, 을사닉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을사닉약의 반발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포인트가 될 건데, 을사의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건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정답 3번이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습니까? 요거 고려시대 성종 때고,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유엔 소총회 때문이었습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라고 하니까 당시 한반도가 38도 선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맞죠?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가능한 지역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남쪽에서 선거 열리고 정부 만들어지며 북쪽에서도 정부 만들어지면은 결국에는 분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유엔 소총의 결정안에 반발해서 남북 협상을 추진했고요.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난을 일으켰다. 요거 조선시대 세도 정치이기 때죠. 순조 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유턴했습니까? 이거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그래서 이성계가 이때 유턴해가지고 군사적 실권 장악하고 훗날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라고 했거든요. 시기. 와, 되게 어려워 보인다. 보니까 상평통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의전에 속하지 못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 폐지, 이것을 전문용어로 신해통공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 그림도 그려줬는데, 그림. 혼났어요. 울고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허허허. 얘들이 뭐다? 난전상인. 난전상인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가 났어요. 허허허. 화가 났어요. 화가. 몽둥이 들고 있습니다. 얘들이 누구예요? 시전상인. 이 시전상인들이 난전상인을 때렸던 이유가 뭐다? 이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난전을. 권한입니다. 금난정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수원 하성으로 행차하던 우리의 정조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왜 백성이 백성을 때리느냐라고 하니까 신하가 설명을 하고, 결국에는 정조가 화가 나가지고 금난정권 없애라고 하죠. 근데 금난정권이 없어지면은 세금을 못 거두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육의전은 제외시켜줬다. 육의전이 뭐였어요? 생필품 6가지는 빼줬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정조 조선 후기고 상평통보가 유통된 것도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경제 상황 가볼게요. 청해진이라고 합니다.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신라입니다. 신라. 이 청해진을 지나려면은 짱에게 보고해야 돼요. 짱 보고. 그 다음에 공출제. 뭐야, 남의 나라 걸 왜 함부로 가져가?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일제강점기 제3기 1930, 40년대 민족말살 통치 시기고, 전시과 제도 관리들한테 월급 줘야 됩니까?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전지와 시지를 줬다라는 것이고, 남면 북양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때문에 남면 북양 정책을 펼쳤고, 이 또한 일제강점기 제3기 1930, 40년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품 작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조선 후기. 그래서 정답은 5번 주면 될 것이고요. 5번.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볼까요? 이곳은 창덕궁 관물원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효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외웠던 이 김옥균, 박영효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급진계합파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었던 우정청국이 개국 문 연다고 할 때 축하 파티가 열렸을 때 급진계합파가 주도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 사건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다 라고 해서 갑신정변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 가보겠습니다. 급진계합파가 주도했다. 오케이, 정답 1번이고요. 정답 1번. 네. 9번 신참의 원칙.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해 간다. 이거 광무개혁의 원칙이잖아요. 이것도 주관식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비변사가 설치되는 거, 중명선 삼을림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삼포 외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부식에 이끄는 간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몇 청의 난이잖아요. 몇 청의 난. 그 다음에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죠. 요것은 뭐다? 3.1운동.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말했대요. 민족은 자결주의를 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일제강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if 우리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다면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심장이 바운스 두근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전개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자, 착 올라왔을 때 나랏빛 1,300만 원. 선생님 고향 대구 그리고 돈 값자니까 서상 돈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가락지 빼기 운동까지.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국채보상운동 틀린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볼게요. 국채보상운동의 포인트는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상한 라인 만들어 드렸잖아요. 가봅니다. 어디 갔을까? 여기 정답 4번이네요. 대한매일신부의 지원을 받았다. 치안유지법의 탄압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치안유지법은 1920년에 제정됐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 대표적으로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조선 어학회 사건이 있죠. 조선 어학회 사건이 있을 것이고 순종의 장래일에 기해서 전개됐다? 오케이. 60만세 운동이고 시험에서 만약에 순종 대신에 고종의 장래일이라고 나오면은 3.1운동이다 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군국기무처 요것은 제 몇 차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초정부적 기구죠.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이고 러시아를 싫어합니다. 러시아를 저지한 것은 독립협회입니다. 당시 오늘날 촛불 집회에 해당하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를 규탄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룡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군하고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하고 싸운 거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탐구 주제 한번 가볼까요? 구서당이라고 하는데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은 이 평화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통일된 넓은 영토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민족을 하나로 융합해서 평화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 구서당이 뭐예요? 중앙군인데 왕을 호위하는 이 부대 안에 과거의 적이었던 고구려 군사, 백제 군사도 나의 주변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 융합 정신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9주로 나누었는데 이 9주도 옛 고구려 땅을 3개의 주로 주고 옛 백제 땅도 3개로 주고 신라 땅을 3개로 나눠가지고 3개 균등하게 나누거든요. 이 또한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민족 융합의 정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왕은 평화를 좋아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평화의 상징 새가 있죠. 비둘기. 비둘기는 어떻게 운다? 구구. 알겠죠? 구구. 네. 아침부터 현타 왔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원간섭기의 사회 변화라고 하는데 원간섭기 때는 몽골풍이 유행하겠죠. 몽골풍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신민의 애국개몽운동 안양에 사는 대오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관련이 없고 동학농민운동 정답이고 삼미중식 계획은 우리 포인트 잡았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에서 공업화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공업화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고 일본에 쌀이 부족해지네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쌀 생산을 늘려가지고 가져가겠다라는 플랜,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920년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만세 시위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민족 대표 태화관, 음식점 태화관까지 나왔고 공원 탑골 공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세 시위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것은 3.1운동이구나. 됐죠? 그러면 3.1운동의 영향은 무엇이다? 우리가 무단 통치로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대하죠. 안 되겠다. 아이고 3.1운동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노 스미마생 이러면서 통치 방식 바꿔버리고 이때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자수를 하면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있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어요. 볼게요.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수신사가 파견된 것은 뭐다? 이 개화정책을 위해서였죠. 개화정책을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라는 것이고, 교정도감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의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최충원 때죠. 최고 권력기구였고,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라는 것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리고 신흥강습소가 훗날 이름 바꿉니다. 신흥무관학교로. 전국에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흥선대원군 때죠. 그래서 제너럴 병원의 오페레트가 미친 척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통치 방식 변했네요.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야, 내신할 때 정말 많이 했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전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걸 많이 했냐면은 요거 비타협이 아니고 타협적이라고 해서 함정을 많이 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하고 연합해서 만든 이 단체가 무엇이다? 아, 민족유일당 단체였던 신간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확인해보면은 초대 회장 이상제도 나오고 강령도 있네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르지만 일단은 각성하자.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그 다음에 단결 공고히 하자.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단결 공고히 할 것이고, 타협하는 민족주의 세력 이광수 이런 놈들보다 배척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신간회고, 신간회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것은 광주 학생 항의운동을 지원했다 하거든요. 볼까요? 어디 갔을까? 오케이,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고, 독립문, 독립자가 들어가니까 요거 독립협회네. 독립협회가 될 것이고, 구미위원부, 외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사무실을 두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글 맞춤법 통일한. 선생님이 제일 사용 잘하는 거 뭐죠? 표준어. 표준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표준어에다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조선어학회. 그 다음에 일부 일제히 항무지 기간권 요구를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황무지를 보완하라, 보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주시면 될 것이고요. 4번.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아, 창식이며 딱 봤을 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거든요. 기분 나쁘면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은 일제강점기 제3, 40년대 3기 이렇게 배웠거든요. 선택지에서 기분 나쁜 거 한번 가보자고요. 1번, 토지조사령을 공포하는 관리.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줬습니다. 딱 봤을 때 무서우면은 1910년대. 맞죠? 승희, 저 토지조사령에 보면은 공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었고. 자, 아무튼 교육입국조서 같은 경우에는 제 몇 차 가보게요? 2차 가보 기억입니다. 아, 사실 촬영하는 시점이 아침이라서 아직까지 좀 덜 풀렸어요. 감이 좀 자고 있습니다. 저녁 좀 돼야지 깨어나는데, 일단은 요거 촬영하고 사무실 가서 직원들하고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푼 다음에 저녁에 수업하러 가서 터트릴 거예요. 지금은 연습이다. 자, 황제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이라고 나오죠. 기분 나쁘잖아요. 정답 3번 됐고, 그 다음에 치편전이라고 합니다. 치편전, 조선시대 세종이고, 그 다음에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기술자라고 합니다. 영선사로 청해 가는 거, 이거 개화정책 때죠. 개화정책 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선생님이 직업이 3개예요. 3개인데 하나는 제 회사 있고, 하나는 다른 분의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 다른 분의 회사,
다른 분의 회사에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 이름이 집현전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의 수장이 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수석연구원이다. 집현전에. 네. 무슨 소리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강사. 네, 강사입니다. 강사. 그 다음에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시행되었대요. 이 총선거를 통해서 결성된 국회를 갖다가 우리는 초대국회라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국회가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재헌국회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헌국회, 초대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어느 6조? 이것은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홍범 14조라고 하면은 제2차 가보기역이네요. 제2차 가보기역.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공포하였다. 이거 광무기역이네. 광무기역. 연통제와 교통국을 조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라는 것이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했다. 정답이라 부르고, 재헌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말고사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친구들 많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봐봐요. 일단 재헌국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임기가 2년이에요. 됐죠? 2대 국회부터는 계속 4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198명이 처음에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2석 두 자리가 무효가 돼요. 이 무효가 되었던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4.3 사건 때문이죠. 제주도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4.3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제주도의 선거구가 3곳이었는데 2곳이 불타요. 그래서 200명이 뽑혀야 되는데 198명이 처음 뽑혔고 2석이 무효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요. 자, 국호를 갖다가 대한민국으로 정하고요. 대한민국. 요거 정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재헌헌법.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되죠? 그리고 재헌헌법에 따라 가지고 간선제로 대통령의 이승만을 선출하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법을 3가지 만들어요. 그 이후에. 그 법들이 시험에 또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친일파를 처단하겠습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줄여서 반민법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구성되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개혁법 있죠. 농지개혁법.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남한의 공산화 저지를 위해서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겠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초대국회 기말고사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국회에서 또 다른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질 경우에 의석수를 표시할 거거든요. 초대국회는 이것도 포인트 잡아주면 좋아요. 무소속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 가면은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획득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네. 딱 멈추고 쓰면 됩니다. 됐죠? 자, 멈추고 쓰셨나요? 전 지울게요. 자, 16번입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뭐야, 법적으로는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했는데 왜 my son is, 내 아들이 백정이란 이유로, 내 아들이 백정이 아니죠. 자, 내가 백정이란 이유로 내 아들이 입학 거부당하느냐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죠? 나오죠? 학교에서 백정이라는 자녀 이유만으로 입학 거부당했다. I am a 백정, but my son is not 백정. 맞나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형평운동이죠. 근데
사실 방금은 웃기려고 한 거고 선생님 영어 잘합니다. 알겠죠? 예, 영어 잘해요. 선생님 말했죠. 학이 두 개라고. 하나는 사학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어 영문학과예요. 알겠죠? 근데 제 사학이 주전공입니다. 그래서 영어 좀 잘하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 만나잖아요.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은 못해요. 알겠죠?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디랭귀지로 파파파. 예. 형평운동입니다. 갈게요.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다. 정답이고 빨간색 돼 있고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모군란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갑신정변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것은 운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일어났습니까? 영남 만인서네요. 조선 책략에 보면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천하 중국과 친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더 친할 것이 뭐가 있겠사옵니까? 일본과 결연 맺으라고요? 삼포회란, 임진왜란 때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I don't know. 모르는 나라예요. 모르는 나라를 끌어들였다가 저들이 무리한 요구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임술농민 봉기잖아요. 앞선 선택지에서 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세븐틴. 네, 세븐틴. 다음 판결이 있었던 시기의 경제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판결일까? 볼까요? 피고 박땡땡을 태 90대. 때린다. 때리면은 소스 케어다다. 맞죠? 무섭다라는 건데. 쭉 보니까 이야, 태영이다. 조선 태영령까지 나왔으니까 딱 봤을 때 무서우면은 1910년대 일제정책 1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 갔을 때 무서운 거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게발급이라고 하는데, 지게발급 같은 경우에는 뭐냐, 광무기역대죠. 땅 문서.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대동법이 시행되어서 그래요. 원래 공납이라고 해가지고 집집마다 특산물을 거뒀는데 이제는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으로 거두겠대요. 그래서 만약에 특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갈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공인이었고요. 회사력, 회사 만들려면 조선 총독한테 허가 받으래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선 총독은 육해군 대장이었어요. 소스 케어드 무섭다. 됐죠? 정답이고.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거 흥선대원군대죠.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냈고. 방공령이 나왔습니다. 곡식을 방어하는 것이 선포되었다. 이것은 조일 통상장정에 따라서였죠. 조일 통상장정에 따라서였다.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중국군의 개입까지, 일사후퇴까지, 임시수도 부산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고 보고 또 봐도 이 문제는 6.25 전쟁이구나.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신식군대. 됐죠? 그 다음에 장용령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것이고, 천리장성이라고 하면은 두 나라가 떠올라야 되죠. 첫 번째가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서 쌓은 것이고, 두 번째가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고 난 뒤에 세운 거니까.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은 뭐냐, 이 간도 참변 이후에 그 독립군들이 이제 그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 주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서희를 총재로 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죠. 그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이동했다가 참변 겪은 거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5번.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슝.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가다. 미국 OSS와 독수리 작전이다. 아우, 국내 진공 작전까지 다 나왔습니다. 요것은 뭐다? 한국 광복군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일 선전포고, 그 다음에 조선 의용대 일부 세력을 흡수했고, 그 다음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했다. 이 정도겠는데 볼게요. 오케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이고, 동북 구성을 축조한 것은 윤관이 이끌고 있었잖아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한 것이니까 안 되고,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 요거 조선시대 세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요것은 일단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이렇게 될 것이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습니까? 의론이를 맹렬히 행하는 단체였습니다. 의열단.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나오네요. 김규식 선생님인가? 자, 아무튼 그러면 좌우합작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이승만의 정업 발언 때문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우리 기말고사 포인트로 정리했었죠. 근데 이거는 한번 볼까요, 연표?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광복하고 나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 다음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업 발언, 좌우합작 운동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준비한 해설 강의는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인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까지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어 보자고요. 올해 제 수업을 듣고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반 이상이 다 만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저랑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1학기 내신의 마지막을 잘 장식한 다음에 고2 때는 해설 강의로 보거나 아니면은 학력평가 대비하는 강좌가 또 있습니다. 그 강좌로 뵙거나 아니면 고3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우리는 기말고사 대비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